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브이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 뭐 질문글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질문은 이래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특정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알고 싶다. 자,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찾으려고 하는 값이 두 가지 이상 된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우리가 브이로그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 첫 번째 인수가 찾을 값이잖아요. 자, 얘를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죠. 자, 근데 이 찾으려고 하는 값은 딱 표의 첫 번째 열에서 한 개만 찾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값이 여러 개가 될 때, 뭐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는 브이로그업을 쓰기가 좀 어렵긴 하죠. 자, 근데 이제 뭐 브이로그 말고도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조금 뭐 간단하다라고 얘기하긴 좀 힘들어요. 뭐 룩업 함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인덱스 매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x룩업이라고 하는 365하고 2021 버전에서 추가되어진 함수들도 있고요. 그 365에 추가되어진 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얘기하면 인덱스하고 x매치 함수 같은 것들을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와요. 근데 이런 함수들의 공통점들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얘죠. 배열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고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지는 데이터 값집합 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사실 뭐 브이룩업을 쓰든 뭐 그러면 인덱스 매치를 쓰든 아니면 룩업 함수를 쓰든 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인제 뭐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 몇 가지 더 있고 사실 이런 인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작업들을 브이룩업만으로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함수를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긴 해도 일단 우리가 실제 업무상으로 이런 작업을 뭐 적게 하거나 참 뭐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수식 작성 방법을 하나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브이룩업 함수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뭐 화면은 따로 없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이 하나 올려져 있죠. 자, 파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더 쉽겠죠. 자, 그러면 파일을 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파일에는 두 개의 시트가 있어요. 여기 시트 1이 있고 시트 2가 있는데 자, 여기에 운송장 번호가 있죠. 여기 수치인과 주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도 수치인과 주소는 있는데 운송장 번호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운송장 번호를 가져오는 동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복잡한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을 왼쪽에서 찾아서 오른쪽 값 가져올 수 있는 함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요 운송장 번호 왼쪽에다가 수치인과 주소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앰퍼센드 연산자 이용해서.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붙어 나오겠죠. 우영우,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요 값을 찾아가지고 오른쪽 값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자, 만약 이런 열을 만드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라 그러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수식을 작성을 해보면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인데 제가 저 값을 이렇게 붙여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붙여서 찾아야죠. 수치인과 주소를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어디서 찾냐. 두 번째 인수가 테이블 어레이니까 또 범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요 오른쪽에 있는 값 가져와야죠. 물론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얘는 절대 참조로 F4키 눌러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고 펄 인덱스 넘이라는 게 열 번호니까 마지막에 이제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똑같은 거 찾아야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자, 그러니까 펄스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엔터키 누르고 수식을 복사해주면 끝나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에 이제 불편한 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열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추가되어지면 뭐 엑셀표 같은 거 등록해 놓고 사용해 보시면 되긴 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숨기는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부가적인 열들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들을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다시 실행 취소하고 얘를 삭제하고 이게 없을 때 브이로그 함수를 쓰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나 알아야 되냐. 어 추주라고 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추주 함수라고 그래서 요 첫 번째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1 번, 2번 뭐 이런 거 나와요. 1 번, 2번 이런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 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value 1, value 2, value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값 범위를 제가 만약에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얘가 여기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D2 셀의 값을 반환해 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함수예요. 보통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었던 작업들이 뭐냐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이렇게 1, 2, 3, 4 뭐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1 번과 2 번은 1900 년대 출생자고 3 번과 4 번은 2000 년대 출생자잖아요. 그럼 제가 수주 함수 같은 거 써서 요 값이 1 일 때 19 그러니까 1900년 이렇게 할게요. 이건 뭐 큰 따옴표 안 써도 되니까 지금은 1900 년 그리고 여기는 2000 년. 2 번까지는 1900 년이죠. 자, 이렇게 하고 3 번, 4 번이 2000 년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값이 돌려지는 것들을 보시면 1, 2, 3, 4에 맞춰 가지고 1900 년이 2번 나오고 2000 년이 2번 나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아주 단순하게 쓰던 함수이긴 하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면 열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물론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추주 함수를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수를 배열로 전달할 거예요. 배열 상수라고 해서 이렇게 중괄호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데 제가 2 번, 1번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나와야 된다. 요 너무 많이 잡으면 지금은 좀 헷갈리실 거니까 한 개만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요 두 개가 지금 1 번, 2 번이 앞에 배열로 2 번, 1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강남구가 먼저 나오고 우영우가 뒤에 나오는 이런 배열로 값이 반환되어지게 돼요. 자, 요게 따로따로 열이 따로 나온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동적 배열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기본적으로 2 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의 열 순서가 바뀌었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아까 보여 드리려고 했었던 요런 값집합 범위로 선택을 해 보면 자, 요렇게 선택을 해 보면 이렇게 열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가지고도 꽤 다양한 작업들을 하긴 하는데 특히 인제 우리가 브이룩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진 열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왼쪽에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인제 운송장 번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 보면 자, 수주 함수 쓰고 제가 1 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가지 값들을 배열로 돌려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요 첫 번째 값에는 뭘 원하냐면 요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값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랑 앰퍼샌드 여기를 원하는 거죠. 요렇게 붙겠죠. 요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반환받고 싶어 하는 애가 뭐예요? 예, 운송장 번호죠. 그럼 운송장 번호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아 주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만들었었던 열 구조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뒤에 나오는 이런 식의 구조를 배열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추주 함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추주 함수를 vlookup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의 표 범위에다 전달해 놓고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vlookup. 당연히 아까처럼 저도 찾으려고 할 때는 이 두 개 값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붙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른쪽에서 썼던 저 추주 함수 요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2를 우리가 배열로 값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열을 순서대로 잡아오는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열은 첫 번째 열이 얘랑 얘가 연결되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로 돌려받아야 되는 열은 운송장 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 열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제가 요 수식들은 아래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열, D열, E열, B열은 전부 다 절대 참조해야 돼요. 자, 절대 참조, 절대 참조, 절대 참조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 주면 요 추주 함수가 요런 식의 결과 값들을 배열로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서 두 번째 열 거를 가져오고 싶다. 자, 그리고 찾는 방법은 똑같은 걸 찾아야 된다. 자, 이렇게 펄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운송장 번호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배열을 이용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2021 버전이나 365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와 같이 엔터키 눌러서 수식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근데 2019 버전을 포함한 하위 버전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를 눌러야 이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리고 늘 이제 앞쪽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런 거거든요. 저랑 똑같이 썼는데 이렇게 안 나오더라. 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365나 2021 버전에서 지원되어지는 동적 배열을 이용해야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거지 하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려면 범위를 미리 선택하고서 작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배열이 어떻게 저장되어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표시해 놓고 있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얘를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원본표에 보조열을 만들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식이 조금 뭐 복잡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인수인 요 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돌려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뭐 이해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지금 구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베껴 쓰시면 되겠죠. 물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열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한 건데 열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앰퍼센드로 더 연결하시면 되죠. 예, 더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수식의 길이만 조금 더 길어질 뿐 결과는 똑같이 돌려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보는 인제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